네, 세계보건기구 WHO죠.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메르스 퇴치를 위해 오늘 방한했습니다. 한국은 메르스 지속 감염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긴 했지만요.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된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메르스 사태는 내년에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과 서정욱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이 세계보건기구 의학정보문헌 협력센터장을 역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그러시면 이제 이게 WHO 관련자시군요. 이 한국의 메르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에 이제 관계자들이 방한을 했는데요. 이번 주가 메르스의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네. 고비를 넘기는데 이분들의 방한이 좀 도움이 될까요? 메르스는 이미 한국 내 문제를 넘어서 세계 보건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WHO 차원에서 조사와 자문을 하러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즉 조사나 관찰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우리에게 치료 기술을 가르치거나 치료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크게 이제 달라지는 건 없죠. 문제는 이번 주가 정말 고비가 될 것인지 이러한 희망을 가져도 되는지 사실 걱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WHO 관계자가 지역사회 감염이 되어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했는데요.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이제 감염 확산 차원과 감염으로 인한 질병 차원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염 확산 차원이라는 것은 이 메르스라는 병이 감염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증상이 있는 환자를 근접해서 그리고 침 등이 묻어야 전염되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에서 통상적인 만남 가지고는 대량 전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질병 차원에서 보면은 감염이 되어도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면은 독감처럼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고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사실 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합병증으로 폐렴 등이 일어나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와 비교해서 메르스라고 특별히 더 심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WHO 관계자 말처럼 만에 하나 지역 감염이 벌어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가요? 모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를 조사한 바로는 중동의 메르스와 한국의 메르스가 동일하다고 잠정 결론이 맺어져 있지만 네. 워낙 돌연변이를 일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특수한 기후나 사회적인 환경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제 조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변이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의료 환경 때문에 이게 뭐 숙주병원 얘기도 나오고요. 1차 유행, 2차 유행 얘기도 나와서 걱정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메르스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데에는 방역 당국의 초기 대처 방안이 미흡했다. 이렇게 이제 꼬집으신 바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세요? 우선 그 처음에 환자를 찾아내는 노력이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복기에는 전파가 안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그걸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나고 입원을 해서 바이러스를 한참 퍼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참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좀 더 광범위한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서 전파를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서 검사를 확대하고 숨은 환자를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주요 외신들 보니까요. 메르스가 한국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된 이유로 한국의 독특한 병원 문화를 꼽고 있더라고요. 이 북적대는 병실 문화 때문에 그만큼 밀접 접촉의 기회를 높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대형 병원에 집중하는 현상이 좀 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과밀한 응급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입원실 그리고 한국인의 끈끈한 정 때문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병실을 찾는 병문안 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 지적하고 일맥상통한 답변이시군요.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의료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일부 의료진에게 쏟아지는 질타들, 안타까운 마음 표현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좀 어떤 이야기 전하고 싶으십니까?
메르스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병이 나타나면 의사들도 역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사들은 이제 직업적으로 누구보다 건강 기본 수칙을 잘 지키도록 어떤 원칙을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들을 믿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제 대다수 의료진들 좀 힘을 내시라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들이 완치된 다음에 혹시 재감염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또 이 항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또 메르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걸릴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은 거로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의 원칙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기에서 보듯이 감기 한번 걸렸다고 또 다시 걸리지 않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뜻은 항체 형성이 예방에 도움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메르스를 퇴치해도 내년 이맘때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높고 비슷한 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좀 무서운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타난 그 질병의 상황을 보면 2014년 4월, 5월에 피크를 보였죠. 네. 그리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달 30명 정도 새로운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률은 좀 떨어졌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낙타에서 전염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됐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누군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논문에 의하면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어서 감염은 되었지만 증상이 약하고 질병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 그분은 개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들 중에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어서 퍼뜨릴 수 있다. 네. 그런 안타까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교수님 지금 메르스 사태 초유의 사태죠. 우리나라가 지금 발병 수로 보면은 이제 2위 국가가 돼버렸는데 지금 이번에도 잘 막아내고 진정 국면으로 빨리 접어들기를 이제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만약 이것이 또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 대비해서 어떤 대책과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자로 나온 WHO의 공식적인 발표 지침을 이제 충실히 따르고 그걸 인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WHO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메르스가 독감을 예방하는 정도의 건강 관리 플러스 침튀김 예방 정도를 충실히 하는 수준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공항 출입국 통제도 필요 없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을 전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 관리나 마스크 착용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 특히 감기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기본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그 노인이 아무래도 걸렸다면은 치명적이니까 네. 노인에 감염되도록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교수님 짧게 하나 그리고, 여쭤보면요. 네. 이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향후에 메르스의 변종 출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건가요? 메르스 자체가 변종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변종이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네. 이 분야 논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350편 정도 제가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50편 정도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무슨 논문이냐면은 박쥐에서 비슷한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그런 관련된 논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낙타지만 이것이 박쥐일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병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항상 하고 네. 살아야 되겠고 따라서 이런 새로운 질병이 나오면 이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평소에 열심히 하고 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과의 서정욱 교수였습니다.